네, 지난주 한국에 도착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남대문 시장부터 외교부 방문까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남편이 늘 함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숀 스틸 변호사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도 주말 남대문 시장 나들이에도 어제 외교부 방문 공식 자리에도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곁엔 늘 남편 숀 스틸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외교가에선 대사 가족이 장관과의 면담에 동석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남편분도 함께 와서 이혼도 안 하고 45년을 살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도 비슷하다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스틸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장 출신입니다. 직접 의회에 진출한 건 아니지만 공화당 정치인을 여러 명 배출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활동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인물이라며 미국의 김부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공화당 출신이라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과도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과 서울 사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소통 채널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얼마 전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호떡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는데 친숙함을 통해서 거리감을 해소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묵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네요.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귀한 분 여기까지 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다들 솔직히 짠나시는 부임 4일째인 어제 남대문 시장을 깜짝 방문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호떡과 어묵, 식혜를 맛봅니다. 어렸을 때 어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엄청 애기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묵을 들고. 식혜도 너무 또 좋다 그러시고 굳이 또 계산을 하시고.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손주 선물을 고를 땐 여느 한국 할머니들처럼 소박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분 대사님이신지 잘 몰랐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스틸 대사 부부는 시장 입구에서 소나트를 하며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40분 가까이 시장에 머무른 걸로 전해진 스틸 대사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품을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SNS를 통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따뜻한 정과 활기, 정겨운 풍경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주말인 오늘 실향민 출신인 부모가 다녔던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잇따라 방문하며 소프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한미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미셸 박 스틸 신임 대사가 대한민국에 부임을 했죠. 그리고 주말에 여러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Together,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귀한 분 여기까지 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다들 솔직히. That's my husband. I'm gonna just get this. 또 올게요. 핑크색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Really, really good. 주한 미국 대사 스틸 대사죠. 7월 3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동선을 보니까 영락교회를 갔다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남대문 시장, 그리고 오늘 또 주말 예배를 위해서 영락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서울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참 설렌다. 홍석준님, 보니까 참 이 대사가 우리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 출신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저렇게 소탈하게
이야기를 하고 접촉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대단하죠. 저도 2022년도 미국에 갔을 때 10월 달에 당시 스틸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났는데 이제 영킴 의원, 그다음에 앤디 김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도 굉장히 친근하고 인간적이고 한국말,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사로 오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사된 게 이제 2011년, 12년 성김 대사 이후로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런데 그때와 또 다른 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 거물이죠. 일단 공화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미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래로 뭔가 계속해서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삐걱삐걱거리고 있는데, 지금 스틸 대사가 옴으로써 한미 간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해외에 많이 알려지는데도 저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지존 대변인, 지금 스틸 대사가 취임할 때, 그러니까 진보 단체에서 와서 항의를 했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쿠팡 문제 등등이 걸려 있어서 미셸 스틸 대사가 이 쿠팡 측의 입장을 뭐 대변한다거나 뭐 보호한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는데 괜찮겠죠?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부임을 하신 분이니까 저는 환영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우리의 정서를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주한미 대사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스틸 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그 문화를 좀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 쿠팡 비호뿐만 아니라 스틸 대사께서 21년부터 25년까지 미 하원 의원을 지내셨는데,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한반도, 특히 남북한 간의 종전 선언을 좀 추진하던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셨던 그런 또 전력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들에 보다는 조금 더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이 돼서 한국에 이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의 어떤 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입장을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미국 정부의 한국의 입장이 조금 더 진솔하게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더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7개월 좀 지났으니까 지금 부임이 1년 7개월 만이라고 하면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성을 비춰봤을 때는 바로 또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기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리대사 체제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대사가 뒤늦게라도 임명이 돼서 천만다행인데, 미국의 대사들은 크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전문 외교관 출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정권 특임 대사로서 임명되는 나라가 있어요.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임명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훨씬 우리 국익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 스틸 대사 임명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다. 왜냐하면 스틸 대사 남편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꽤 친분이 있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교관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에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대사입니다. 미국 대사의 입장은 뭐냐면 이분이 뭐 한국인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분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사를 어떻게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스틸 대사가 임명이 돼서 천만다행이고, 또 이분이 오자마자 저렇게 어떤 이 소프트 외교라고 하죠. 우리 국민들과 친근감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취음 부대변인, 우리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도 저렇게 하고 있겠죠?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근하게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서 살았었던 그 기억 때문에 친근하게 느낍니다만 결국은 미국 입장을 대변할 겁니다. 다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앵커께서 이 이슈를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미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야?라는 거를 사실 야당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스킨십이 강한 인물을 이 대사로 임명을 했다는 거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다는 전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대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스틸 대사가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런 시그널을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귀한 분 여기까지 오셨네요. 할머니예요. 손주가 내시. 아들 손주 옛날에 잘해요. 감사합니다. That's my husband. 또 올게요. 핑크색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Taipei? Oh my God! Look at this. 감사합니다. 잘 되게 빌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오징어고요. 약간 매워요. 빨간 무거워요. It's really, really good. 우리 250주년. 감사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트럼프 2기 첫 미국 대사가 이제서야 온 겁니다. 한국계 대사인 만큼 유창한 한국어로 공항에서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가벼운 검정색 원피스 차림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나온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유창한 한국어로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빨간색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미동맹 비전을 밝혔습니다.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밝은 표정으로 손 흔들며 떠나는 스틸 대사. 공화당 의원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남편 숀 스틸 변호사가 뒤따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LA 폭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I never thought that I'm gonna be a politician because I had a very shy personality and I couldn't speak in front of two people. 중국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일부 진보 단체들은 스틸 대사의 이런 성향을 비판하며 공항에서 입국 거부 시위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1년 넘게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스틸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부모가 북한에서 태어난 실향민 2세, 한국 이름은 박은주,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중국과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보수 색채가 강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스틸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71세인 스틸 지명자는 북한 실향민 출신 부모를 따라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My parents fled North Korea. They lost everything to socialism. 1992년 LA 폭동 사태로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에 정치 입문을 결심했고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으로 2차례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선거 때 공산주의로부터 가족과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스틸 지명자를 공개 응원한 바 있습니다. 남편 숀 스틸도 공화당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걸로 알려집니다. 스틸 지명자는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The threat of the CCP is not a partisan issue. It is the greatest single threat facing the American people and democracy around the world.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규탄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도 반대했던 보수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 가능한 정치인 출신 대사라 한미 소통 강화에 도움을 줄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청와대는 한미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야입니다. 손끝으로 만나는 뉴스 세상 터치입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한 명의 한국계 여성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미셸 박 스틸, 한국 이름 은주 씨입니다. I will not forget the ideas that got me here, and when I get to Washington, I intend to hit the ground running, representing Orange County. Thank you, and God bless you.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당선인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공화당 여성 정치인으로 오래 활동하며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격인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에 한인 최초로 당선돼 재선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Oh, you don't have any competition. You got it, baby. Yeah, I got it. Yeah, I'm done. I got 65%, so I am done. 스틸은 연방 하원에 입성한 세 번째 한국계 의원입니다. 앞서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순자라는 한국 이름의 민주당 메릴린 스트리클런드가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당선돼 주목받기도 했죠. 지난 1962년 서울,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스트리클런드 당선인은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Educate my colleagues in Congress and just do a better job of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는 한국계 영김 후보, 한국 이름 영옥 씨가 득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